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뼈 건강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뼈가 정말 중요해요. 이 뼈가 약간 금이 가거나 그러잖아요. 행동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 뼈 골절로 인해 가지고 2달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통해서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2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요. 자, 모든 의사들이 나는 꼭 이 비타민을 먹으라고 할 때 이거를 추천하겠습니다. 21세기에 꼭 추천하는 비타민입니다. 항바이러스 비타민입니다. 항노화를 예방하는 비타민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요.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뭐라고 하느냐면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햇빛을 내가 쬐어야지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요 스트레스 지금 아주 적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 일정이 있어서 강의를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탁 놓고 있었는데 문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늘 저의 노화를 막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아까하고 표정이 너무 달라요 지금. 그랬구나. 맞죠? 네. 저 강사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청중은요. 이 강의하는 사람을 굉장히 흥얼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랬구나 하면서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멋있죠? 자세 반듯해요. 자, 안 반듯해요? 반듯하죠? 자, 뉴트리라이트 덕분입니다. 뉴트리라이트 덕분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거 저 비타민 D에 대한 역사거든요. 어떤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어떤 의사가 했는데 어떤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칼슘이 체내에 축적이 돼서 병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거부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그랬어요. 아기를 업으면 다리가 후여진대요. 그런데 아기 10명을 업었는데 10명이 다 다리가 후여지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배 안에 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엄마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 아이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업으면 아이가 다리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엄마의 영양이 건강한 아이들은 다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라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아이나 사람들이 체형이 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계속 비타민 D의 논란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비타민 D의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자,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미국의 의대 교수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들이 뼈에 변형이 온다. 그래서 뼈에 변형이 와서 이렇게 걷거나 내지는 안짱다리를 걷거나 사람이 몸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고 얼굴이 예쁘고 이 럭셔리하게 생겼어도요. 이 체형이 반듯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일단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숱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얼굴 빛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체형이 바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비타민 D를 우리 결핍된 걸 채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학상까지 받은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말린 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계란에 특히 노른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입니다. 자, 연어예요. 멸치입니다. 대구 간유입니다. 자, 그리고 햇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햇빛을 우리가 받기가 싫어요. 왜 받기 싫어요? 김이 생겨요.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크림 많이 바르고 캡 쓰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자, 차라리 내가
얘가 굽을지언정 얼굴은 하얗게 가꾸고 싶은 심정,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여자의 마음이다. 여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분들 이렇게 운동할 때 보세요.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에 노출이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타민 D에 체내 그 함유하고 있는 숫자가 낮아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반면에서 내가 비타민 D의 수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근육 강화가 되고 다리가 튼튼하니까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넘어지질 않고요. 그다음에 장내 칼슘 흡수가 골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골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뼈가 송송송 구멍이 나요. 뼈에 금이 가요. 아니 까짓거 뼈에 살짝 금이 간다고 어때? 여러분 이거 엄청이 큰일이더라고요. 이 뼈는 나를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뼈가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조금이라도 실금이 가잖아요. 엄청난 통증이 와요. 엄청난 통증이 오면 잘 걷지 못하죠. 누워있어요. 우리 남편 그렇게 건강한 남편인데 3일 누워있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너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제대로 앉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갑옷을 입어야 돼. 갑옷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왜 계속 근육이 빠지냐고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면 통증 증후군,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왜? 나이가 먹으면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죠. 나이가 먹으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계속 통증 증후군이 오는데 이 통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타민 D를 처방을 하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완화되느냐면 고관절염,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이렇게 아픈 건 아닌데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 몸에 통증이 엄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도요 30 이상을 유지했더니 골관절염이 많이 예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암 환자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가 어떤 암 환자가 있냐면 대장암, 전립선, 별별 암이 다 있는데 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 D의 수치를 올려놨더니 빈도가 엄청 줄어들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딘 복용 후 생기는 그 근육병 있잖아요. 요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많죠.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이라고 걸어다녀요. 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자, 그 약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를 해서 근육을 자꾸만 손실을 시켜버리는 거야. 근육이 손실시키니까 아까 크레인을 잡아주는 게 근육이었잖아요. 이 근육이 손실을 되니까 자꾸만 내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말리고 뒤 허벅지에 근육이 없으니까 자꾸 이 무릎이 자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타민 D를 이분에게도 이런 분들에게도 비타민 D를 줬더니 훨씬 좋아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당뇨. 지금 당뇨가 10명 중에 8.5명이 당뇨병 내지는 전당뇨로 왔다. 이런 분들에게도요 비타민 D를 많이 공급을 해주니까 좋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뭐가 있어? 이게 여기서 2가지, 3가지 이상일 때, 자, 이런 사람에게도 비타민 D의 수치를 올려줬더니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비만. 자, 비만인 사람들에게요 나는 왜 칼맥티를 먹으라 할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 비만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체중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만하다, 비타민 D를 더 많이 먹든가 내지는 체중을 감량하든가 2가지 중에 하나. 근데 2개를 다 하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지금 왜 겨울이면 낙상의 빈도가 높아져요.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져요. 이게 왜 그래요? 겨울이면 해가 짧아요.
해가 굉장히 짧죠. 자외선도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D의 흡수가 더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가 비타민 D를 더 먹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흡수가 되는 것보다 배출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뭐를 해야 돼? 우리가 겨울 지나고 나면 그 보름날 말린 나물을 삶아서 먹었죠. 저는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말린 나물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아? 햇빛을 걔네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나물 먹는 것이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시키려고 먹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자, 그리고요, 고혈압. 요즘 고혈압 환자 굉장히 많죠. 이 고혈압 환자에게 D를 이렇게 줬더니 레닌을 생산을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감이 걸렸어요. 비타민 D가 독감을 막는 항바이러스 비타민이다라고 또 명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핵. 자, 결핵 환자들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결핵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으면서 공기 좋고 햇빛이 좋은 데 가서 요양을 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결핵 환자들이 잘 못 움직이잖아요. 햇빛을 안 보고 잘 못 움직이면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약을 먹잖아요. 결핵 약을 먹으면요, 비타민 D 흡수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한테도 비타민 D를 처방을 해주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특히 여기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거 뭐냐, 유방암 환자들이 그 항암제를 먹죠. 그럼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비타민 D의 흡수가 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 이렇게 약이 있죠. 그리고 한경련제 있잖아요. 의외로요, 요즘에 뇌전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뇌전증이 옛날에 간질, 질환병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거를 그전에는 진짜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얘를 먹잖아요.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먹는 사람들이 그 자살의 충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또 우울증약. 자, 그런 것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비타민 D를 수치를 올려줬더니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 자, 보면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20에서 30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D 검사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면 합니다. 저도 가서 했었거든요. 질병 코드가 나와서 하면 9,000원이고 그냥 가서 하면 18,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했더니 저도요 26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도 좀 낮은 거예요. 그 낮은 게, 저는 비타민 D 싱글 제품을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복용하고 나서 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정상은 20에서 30인데 결핍은요 10에서 20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골다공증 환자들은 지금 3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 있다. 비타민 D 함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이 있어. 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의외로요, 주변에 천식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천식 환자들이 네볼라이저를 없잖아. 반드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특수한 상황에는 네볼라이저를 하면서 비타민 D의 복용을 늘려주고요. 그리고 요즘에 장에 염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 역시 비타민 D의 수치를 높여주니까 이게 많이 좋아졌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는데 1월 달에 우리 비타민 D 제품이 이제 신제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신제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죠. 면역톡 햇살 담은 비타민 D. 자, 그래서 이렇게 고함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비타민 D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먹을 거냐, 이거 엔바이를 먹을 거냐는 일단 가서 뭐를 한다? 가서 무슨 검사한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를 올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얘를 일단 먼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이면. 그래, 나는 지금 그 심각한 수준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면 괜찮아요. 그럼 이 제품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 이걸 먹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자, 틀린 게 뭐냐면 물 없이 여기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비타민 D가 결핍이 좀 심각할 때, 고함량으로 빨리 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지속적인 섭취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자, 제가 이제 비타민 D 검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라. 그러면 주사는 3개월에 한 번. 우리 비타민 D는 하루에 한 알이에요. 하루에 한 알 먹는 비타민 D 가격이 34,000원이에요. 여러분 엄청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강의를 계속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를 통해서 암웨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비타민 D는 무조건 강매를 해서라도 줘야 되겠다. 왜? 제가 비타민 D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타민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왜 생존을 위한 비타민이 돼야 되는 거냐면,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100명이면 98명이 햇빛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 통로로 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다시 지하 통로로 가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햇빛을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누구나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요걸 이제 권해주고 싶고요. 우리 이제 요건 1월 달에 나올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비타민 D 검사를 첫 번째 한다. 내가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빨리 좀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고 싶다. 얘를 먼저 먹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다. 요걸 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왜 그 많은 비타민 중에 왜 너희들 걸 먹어야 돼? 뉴트리라이트 걸? 자, 왜 뉴트리라이트 냐면은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은요, 파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먹는 사람 소비자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왜 먹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메리카 비싸잖아요 라고 얘기해. 맞아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트리라이트는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가격이 싸요? 굉장히 저희 뉴트리라이트 90년 역사를 가진 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강보조식품 3개를 먹을 때 정말 뉴트리라이트 명품이요, 한 알만 드세요. 그럼 여러분들 건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지가 되고요, 향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